가정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박 회장이 꾀죄죄한 서윤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좋아, 진짜 해내면 월급 10배 올려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수천억 원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 모든 임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그 순간 걸레를 든 가정부가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이서윤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회장 저택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거운 청소도구함이 바퀴 하나가 빠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따라왔습니다. 서윤은 복도 끝에 있는 서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에 사고가 말이 돼?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서재 안에서 박 회장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문을 살짝 닫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레를 헹구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던 서윤의 귀에 박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통역사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지금 그걸 보고라고 하는 거야? 박 회장이 수화기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10분 후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회의야. 이 회의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계약 날아가면 다 끝장이야.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뛰어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급히 다른 통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연락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 그 아직이 문제잖아.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서윤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스피커폰에서 아랍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들은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속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회사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기업과는 계약하지 않겠다. 사우디 측 담당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걸레를 바닥에 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회장과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박 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서윤의 꾀죄죄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청소하는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장난칠 시간 없어. 박 회장이 비웃으며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당장 끌어내. 경호원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요, 우리를 무례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연과 예의를 중시하는 자기들 문화를 무시했다고 크게 화가 나셨어요.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피커폰에서 나오던 아랍어를 정확히 번역한 서윤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그 말 정확한 거야? 지금 즉석에서 번역한 거야? 재무이사가 의심스럽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스피커폰에서 사우디 측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1분이다. 제대로 된 책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끊겠다. 서윤이 박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계약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월급의 10배를 주세요.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미쳤군. 정말 미쳤어. 서윤이 수화기에 대고 유창한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무함마드님, 저는 한국 측 새로운 담당자 이서윤입니다. 방금 전에 무례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피커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완벽한 아랍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귀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즐리스의 예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우디 측에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즐리스를 아는군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사우디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언어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30분 동안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리스크 관리 조항부터 계약 조건까지 완벽하게 통역하며 협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수용 가능합니다. 단 이 조항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실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 기쁩니다. 사우디 측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수화기를 내려놓자 회의실이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아니, 우리가 찾던 사람이요. 이 회사, 오늘 당신 덕분에 살았어. 박 회장이 서윤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월급 10배. 그리고 글로벌 사업팀 팀장. 서윤이 믿기 어렵다는 듯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이런 실력 다시는 못 봅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빈민촌 단칸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수선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기업 본사 앞에 도착한 서윤은 어제까지 뒷문으로 드나들던 곳의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며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윤이 글로벌 사업팀 문패를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습니다. 팀원들의 차갑고 비웃는 시선이 서윤을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청소하시던 분 맞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지? 설마 우리 팀장? 말도 안 되네. 한 직원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팀장 발령 일주일 후 서윤은 명문대 출신들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아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수출 데이터 분석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재 대리가 동료들과 눈을 맞추며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데이터래.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네.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지난주에 요청드린 5년간 수출 실적 자료 준비됐나요? 서윤이 김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김민재가 머리를 긁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전산팀에서 아직 서버 접속 권한을 안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요청은 했는데 말이죠.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산팀도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쩔 수 없죠. 김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또 핑계네. 이번에도 넘어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개 데이터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공개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오실 텐데요. 김민재가 가짜 걱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큰 거래는 내부 자료가 생명이거든요. 아, 뭐 처음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김민재의 말에 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의 손이 펜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메신저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가자. 오늘은 팀장님 빼고. 팀장님은 안 가세요? 한 직원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일하고 가겠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텅 빈 사무실에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김 대리가 아침에 건네준 정결 규정 변경 공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게 뭐야? 신임 팀장의 업무 파악 기간 3개월 동안 팀 내 모든 인사 및 비용 결제권은 해외 영업 총괄 최 상무가 대행한다. 서윤이 공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제도 못하는 팀장. 이건 팀장이 아니네. 허수아비 팀장이군. 서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서윤이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팀원들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각자 맡은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네. 들었죠. 김민재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희가 지금 최 상무님 지시를 먼저 처리하고 있어서요. 무슨 지시사항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끼리만 공유하는 내용이라서요. 상무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라. 팀장님은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요. 김민재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서윤에게 인사도 없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아 개인 노트북을 열고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해야지. 직접 해야겠어. 서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던 서윤은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수아비 하나 세워두니까 일이 참 편하네요. 김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팀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보고서도 결제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괜히 앉혀놓은 거죠. 보기 좋으라고. 네,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상무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버지가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심하게 기침하세요? 서윤이 급히 다가가 아버지의 등을 문질러줬습니다. 괜찮다. 조금 심해졌을 뿐이야. 아직 버틸 수 있어.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침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 말아라. 아버지 때문에 네가 무리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이제 팀장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벌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김민재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자. 이번엔 내가 직접 준비한 자료로 승부를 보자. 서윤이 USB에 파일을 저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윤은 김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내일 임원회의용 브리핑 자료 준비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회의라서요. 서윤이 일부러 의뢰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팀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밤새서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김민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윤은 김민재의 가짜 미소를 보며 재킷 안주머니의 USB를 만졌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도 내일이 진짜 승부야. 서윤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박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발표용 노트북에 자신이 준비한 USB를 꽂았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말하며 파일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 빨간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파일 형식이 손상되었거나 호환되지 않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봐도 같은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서윤이 급히 USB를 뺐다 다시 꽂았습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중요한 회의에서 재무이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팀장님, 시간 관계상 서버에 백업된 파일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진행 담당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파일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윤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화면에는 김민재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보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수출 시장은 첫 장을 넘기자마자 재무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재무이사가 발표를 중단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수치들, 국제유가 변동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재무이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세게 가리켰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건 신입사원도 안 할 실수예요. 초보적인 계산 오류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윤이 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 중에 변명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역시 지방대 출신이라 기본이 안 돼 있어. 가정부 하던 애를 팀장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임원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맥 인사였군. 실력은 없고.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수해둔 수정본이 있습니다. 김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또 다른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팀장님 자료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백업 차원에서 준비해뒀습니다. 김민재의 USB를 꽂자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료지. 역시 김대리야. 일머리가 있어. 다행히 김대리가 대비를 해놨군.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민재를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회의실 안에서 서윤은 무능한 낙하산으로 낙인 찍힌 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 회장이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팀장,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 박 회장의 분노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박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정도가 있지. 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윤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또 변명이야.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이번 일 당장 수습 못하면 해고야. 아니, 손해배상까지 각오해. 박 회장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김민재를 찾았습니다. 김 대리님, 제 USB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서윤이 이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뇨? 김민재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요즘 USB 고장 잘 납니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죠. 김민재는 그렇게 말하곤 아무렇지 않게 탕비실로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은 힐끗힐끗 서윤을 보며 킬킬 웃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완전히 고립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윤은 김민재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김민재는 회사 근처의 고급 일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일식집 복도 끝 방 문틈으로 엿보니 김민재 맞은편에 최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USB에 자석만 살짝 갖다 대니까 완전히 먹통이 되더군요. 김민재가 낄낄대며 말했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아. 깔끔하게 처리했어. 최 상무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는 끝이야. 회사에서 버티지도 못할 거야. 최 상무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김민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수고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기술적인 방해 공작을 당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 상무의 수행원이 주변을 살피자 서윤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구나. 서윤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최 상무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서윤 팀장,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최 상무가 고급 찻잔을 서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입에 맞으세요? 비싼 겁니다. 아무나 마시는 차는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합시다. 최 상무가 의자에 편안히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요. 이미 다 알면서 팀원들 반응도 그렇고 임원들 평가도 그렇고 이번 일로 이미지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말인데 조용히 사퇴하면
계열사 창고 관리직 하나는 챙겨주겠어요. 집 나르고 재고 정리하고 지금보단 마음 편할 겁니다. 최 상무가 아무렇지 않게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서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고집이 세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최 상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이서윤 팀장,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 전부 정지. 출입증도 같이 막아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권한? 내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불만 있으면 노조에 신고하시든지요. 최 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팩스 용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협상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국 측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서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최 상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사내 게시판에 익명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낙하산 팀장이 수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날렸다. 이런 인사를 한 회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정부 출신 팀장 때문에 회사 망신이다. 당장 퇴진하라. 서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예고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회사 지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일했던 건설 현장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서윤이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사우디 측 협상 대표가 무함마드 알까디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진짜 실세가 아닐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내세운 얼굴일 뿐이야. 밤새 서류와 씨름하던 서윤은 새벽 3시쯤 낡은 작업일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구석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문양의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매와 칼이 교차된 문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우디 건설 캠프에서 함께 놀던 현지 소년이 모래 위에 늘 그리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알리. 그래, 알리야. 서윤이 그 소년의 아명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 사우디 국부펀드의 실세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없는 설계자, 실제 결정권자, 이 사람이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서윤은 알리로 추정되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메일 제목에 아랍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붉은 모래 언덕의 꼬마 선생님. 본문에는 그들만 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기억해줘. 제발.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고 어둠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아직도 그 낡은 아랍어 교본을 가지고 있나?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화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베일이 아닌 서윤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중년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나의 선생님. 알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알리. 서윤이 화면 속 친구를 보며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구나. 30년 만이야. 알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수척한 얼굴을 본 알리의 표정이 곧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이야? 많이 야위었어. 힘든 일이 좀 있어. 서윤이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최상무라는 사람이 있어. 사우디 쪽 대리인과 손잡고 뒤로 돈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어. 서윤이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리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최근 한국 지사 쪽 거래에서 이상한 돈 흐름이 계속 잡혔거든. 정말이야?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왕실에서도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어. 그 최 상무가 요구한 리베이트가 선을 넘었거든. 알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계약을 끊을까 말까까지 간 거야. 서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하나로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알리, 부탁이 있어.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이 일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해. 서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부탁이 어딨어. 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왕실 규율도 잠시 접어둘게. 내가 책임질게. 곧 알리가 최 상무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자금 추적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이면 계약서의 원본 파일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정도면 밖에서 보는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 회사 안에서 나온 증거가 있어야 해. 서윤이 혼잣말처럼 말하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김민재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라면. 점심시간 서윤은 신입사원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팀장님,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신입사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재 대리님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말해도 되는지 괜히 말 꺼냈다가 불이익 받을까 봐요. 신입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이제 혼자 버티기엔 힘들어요. 같이 진실을 밝혀봅시다. 서윤은 알리에게서 받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신입사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우리가 겪은 일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부 계획된 일이에요. 신입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고마워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대리 자리가 비면 복도에서 망 좀 봐줘요. 점심시간 김민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그의 PC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암호화. 이걸 어떻게 풀지? 서윤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김민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 귀찮아서 다 똑같이 해놨어. 서윤은 김민재의 생일과 사번을 조합해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열렸다. 성공이야. 서윤이 숨죽여 말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원본 데이터, 조작 로그, 그리고 최 상무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서윤은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신입사원이 손짓을 했습니다. 돌아와요. 서윤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어. 서윤이 USB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곧바로 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우디의 진짜 주인을 데려오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잠시 후 박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 상무는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최 상무가 김민재에게 귓속말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손으로 두드리고 지갑 속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포기 안 할게요. 이번엔 반드시 버텨낼게요. 서윤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연 서윤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는 최 상무와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하며 알리와의 화상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어이, 이서윤 팀장. 이번엔 또 무슨 쇼를 하려는 거야? 최 상무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다들 바쁜데 헛소리면 바로 끝내. 지켜보시면 됩니다. 서윤이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하며 화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은 알리가 등장하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사우디 사람 맞아? 설마 딥페이크 아냐? 요즘 영상 기술 무섭잖아. 알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분증과 왕실 인장이 찍힌 공식 위임장을 천천히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우디 국부펀드 실무 책임자 알리 빈 사우드입니다. 알리가 또렷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의 입이 하나둘 벌어졌습니다. 사사우디 국부펀드 실무 책임자라고? 알리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 상무를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5% 리베이트 때문에 우리 왕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건 가짜입니다. 딥페이크예요. 조작된 영상입니다. 최 상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말을 받지 않고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송금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최 상무의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지는 선명한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서윤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김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신입사원과 함께 확보한 메신저 대화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팀장 USB 망가뜨렸습니다. 자석으로 처리 완료. 여론 조작용 아이디 샀습니다. 사내 게시판 작업도 끝났습니다. 김민재의 보고와 최 상무의 지시가 한 줄 한 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김민재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장 자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김민재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최 상무가 이성을 잃고 김민재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팔아? 미쳤어? 네가 다 했잖아. 놓으세요. 상무님이 더 나쁜 거잖아요. 김민재가 소리치며 반항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얼굴을 붉힌 채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박 회장의 외침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짓을 벌여. 박 회장이 최 상무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당장 꺼져. 지금 당장.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기 중이던 보안팀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상무와 김민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함정이에요. 최 상무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 당할 수는 없어요. 김민재의 절규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해진 회의실, 알리는 화면 속에서 서윤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서윤 팀장이 있는 한 우리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직접 일하겠습니다. 알리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임원들 앞에서 서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임원에게 기립박수를 지시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이 하나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윤은 파격적인 이사 승진과 거액의 특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원들이 환호하며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사님,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끝이에요. 서윤이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서윤은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서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대신 아버지만.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수술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서윤이 급하게 다가가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얻으신 지병이 지금 크게 악화됐어요. 간부전이 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술하면 되잖아요. 돈은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수술해 주세요. 서윤이 의사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돈 문제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혈액형이 희귀합니다.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적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한편 불구속 입건 상태로 풀려난 김민재는 최 상무가 숨겨둔 자금으로 전문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서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김민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틈을 주면 안 돼. 며칠 후 인터넷에 대기업 여성 임원의 충격적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서윤과 박 회장의 가짜 미래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완전 끝장이네. 흑수저 신화의 추악한 이면. 역시 뒤로 거래가 있었구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역겹다. 이런 여자를 믿었어? 다 쇼였네. 다 속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악플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윤 씨, 박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학력 위조 의혹은 사실인가요? 대답하세요. 서윤이 아버지 약을 타러 가는 길에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 홍보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진 사퇴가 최선이에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회사와 본인을 위해서라도요. 서윤이 억울함을 말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민재는 서윤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병원비 결제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윤이 결제 오류 메시지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버지 아프다더니 벌 받는 건가? 병실로 돌아온 서윤은 산소 호흡기를 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윤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의식불명이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울고 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보여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손바닥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서윤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게 한 글자씩 힘주어 썼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의 손바닥에 남긴 글씨는 지지 마라, 내 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흐릿한 눈빛에서 서윤은 무언의 응원을 읽었습니다. 사우디 모래바람 속에서도 딸을 지켜냈던 그 강인함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절대 지지 않을게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밖에는 서윤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확성기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기꾼 서윤 나와라. 국민을 속인 죄 사죄하라. 회장 애인 주제에 뻔뻔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 가운을 훔쳐 입은 기자 한 명이 중환자실 쪽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 앞을 막아서자 기자는 카메라를 들이밀며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박 회장과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서윤이 기자의 팔을 붙잡아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환자 있는 곳입니다. 몸싸움 끝에 서윤은 기자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앞뒤가 잘린 채 폭력적인 임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권력에 취한 여성 임원, 기자 폭행 논란, 여론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윤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태원 빈민촌, 자신이 살았던 옛 단칸방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9시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끝장 라이브 예고였습니다. 은신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민재와 최상무는 소파에 기대낄낄댔습니다. 제 무덤을 파내. 최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울기라도 하면 아주 끝이야. 댓글 부대 풀어. 김민재가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욕부터 퍼붓고 방송 터지게 만들어. 기자회견 당일 좁은 단칸방 안에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들어찼습니다. 서윤은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예전 가정부 시절 입던 옷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채팅창에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뻔뻔하다, 쇼 그만해라, 연기 그만. 서윤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영상에 원본 업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편집 전과 후를 나란히 띄우며 조작 과정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 여기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여기서 얼굴이 합성됐습니다. 욕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이어 너덜너덜한 지방대 졸업장과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학력입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써온 낡은 가정부 일기장을 카메라 앞에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틈틈이 외운 수만 개의 외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어 50개, 청소 끝나고 새벽 2시, 아버지 병원비 꼭 벌어야 한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절절한 다짐들이 페이지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 매달렸을 뿐입니다. 포기하면 아버지를 잃을 것 같아서. 채팅창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네. 진짜였어.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알리와의 실시간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알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를 모욕하는가? 알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서윤은 나의 동료이며 사우디 국부펀드가 인정한 공식 파트너다. 서윤과 알리는 한국어, 아랍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억나? 모래 언덕에서 단어 시험 보던 거. 당연하지.
너는 항상 제일 먼저 외웠잖아. 웃음 섞인 대화가 생중계로 흘러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이 서윤의 진짜 실력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네. 진짜 실력자다. 우리가 속았던 거야. 채팅창은 욕설 대신 응원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알리가 방송을 통해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서윤은 사우디 왕실이 보증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곧 우리 왕실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리의 단호한 경고에 방송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네. 왕실이 직접 나섰어. 서윤의 압도적인 언어 능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여론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이건 조작이었잖아. 진짜 능력자였구나. 말이 다르다. 채팅창은 응원과 사과의 글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안 보고 욕했어요. 응원합니다. 절대 지지 마세요. 여론 반전을 확인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김민재와 최상무가 고용한 댓글 조작 업체 서버가 압수수색됐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에는 두 사람이 은신처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게 다 김민재 때문이야. 최상무가 수갑을 찬 채 소리쳤습니다. 상무님이 시킨 거잖아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김민재가 맞받아치며 두 사람은 추악한 난투를 벌였습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진 서윤은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흑수저의 기적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진짜 드라마네. 현실이 더하네. 존경스럽다. 진짜 인생 역전이다. 박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서윤 이사의 즉시 복직을 선언합니다. 또한 아버님 수술을 위한 해외 이송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하겠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조직이 일치하는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윤은 병원 복도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서윤이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나와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힘겹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수술실 앞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팀원들도 병원으로 찾아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사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마침내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건가요? 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팀원들이 서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방영됐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저소득층 어학지원재단에는 후원금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퇴원한 아버지는 휠체어를 탄 채 서윤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난생 처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서윤을 직원들이 레드카펫으로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응원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우리 상사입니다. 존경합니다. 박 회장은 임원회의 자리에서 서윤의 승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윤 부사장, 사우디 지사 설립에 정권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부사장님, 함께 갑시다.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웠고 오랜 갈등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세련된 명품 정장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서윤이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서윤 부사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 성과가 대단한데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사우디 신도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기쁩니다. 서윤이 차분하지만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행원들이 질서 있게 서윤을 에워싸며 이동했습니다. 공항 대형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 사상 최대 수주, 올해의 기업인 이서윤. 서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라운지 TV 화면 한쪽에서는 최상무와 김민재의 근황이 짧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렇게 됐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서윤은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아주 잠깐 지었습니다. 창밖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서윤은 좌석 옆 테이블에 계약서를 올려두고 만년필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과거 걸레를 빨며 손이 거칠어졌던 그 손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해도 되지 않겠냐? 너 너무 고생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라. 이제 내 뒤에는 아버지도 있으니까.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더니 구름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서윤은 명품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정부 시절 청소가 끝난 새벽마다 단어를 적고 외우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또박또박 문장을 적었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 아니다.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사우디 공항에 도착하자 알리와 왕실 관계자들이 국빈금 예우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친구. 알리가 환한 얼굴로 다가와 서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알리. 여전히. 이곳은 뜨겁네. 서윤도 완벽한 아랍어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막 위로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건설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곳을 걸어다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현장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도 과거도 아닙니다. 실력만이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갑시다. 서윤은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신도시 조감도를 바라보는 서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갈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잠시 멈춰서더니 자신감 있는 윙크를 보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사막의 장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화면 중앙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흑수저 신화 이서윤. 그렇게 긴 이야기는 희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가정부였지만 자신만의 무기인 실력과 진정성으로 모든 편견과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아버지의 지지 마라는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윤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진정한 실력은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